글로벌 국방시장이 미증류의 격변기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K-디펜스 신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실전 전력화 단계를 눈앞에 두면서 서방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항공우주 역량이 5세대 기체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용 유지 비용으로 몸살을 앓는 F-35와 F-22 중심의 항공전력 교리가 운용적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한국은 KF-21을 통해 비용 효율성과 임무 유연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전 세계 4세대 및 노후 기종 운용국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 전력의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 주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비로소 현역 전투기로서 전력화될 채비를 갖추는 이 시점은 전세계 공군 전략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년 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전장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는 불가침의 성력처럼 여겨졌습니다. 레이더 단면적을 극도로 축소한 기체 형상, 고도로 통합된 항공전자 시스템, 그리고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융합하는 임무 컴퓨터 등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성능 지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 F-35와 같은 5세대 플랫폼을 서둘러 도입하는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약 20년이 경과한 현재 5세대 스텔스기의 압도적인 전투 성능 뒤에 가려져 있던 치명적인 약점, 즉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 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F-22 랩터의 경우 미국 회계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5.000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1시간에 1억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다 범용적인 F-35조차도 시간당 약 36.000달러, 한화로 약 4,700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스텔스 도료의 특수 코팅 유지 보수, 저생산량으로 인한 부품 단가의 급증, 그리고 고유의 복잡한 항공전자 시스템 운용 절차 등 5세대기 특유의 기술적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 사이에서 5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에 비유하며 그 실효성의 위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4.5세대 전투기가 일상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합리적인 유지비 측면에서 여전히 공군 전력의 핵심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F-16V-나 F-15X와 같은 기체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재조명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KF-21 보라매는 이러한 4.5세대 르네상스의 정점에 위치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는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했습니다. F-16이 시간당 운용 비용이 약 2,900만 원, FA-18 슈퍼호넷이 약 2,400만 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KF-21은 범용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5세대기의 비현실적인 비용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궁극적으로 KF-21의 등장은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첨단 전술 항공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 세계 공군들의 수건을 해소할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이 5세대 스텔스 플랫폼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 근거는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 전술적 효용성과 기술적 통합성에 있습니다. 4.5세대는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5세대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을 수용하면서도 4세대의 운용 유연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 체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KF-21은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전장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데이터 링크와 결합되어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기존 4세대 기계식 레이더로는 불가능했던 전술 정보의 실시간 융합 및 정밀한 표적 식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KF-21은 5세대 스텔스기가 안고 있는 공기역학적 구조의 근본적인 제약을 극복합니다. F-35와 같은 5세대 기체들은 RCS 최소화를 위해 특정 각도에서의 형상을 최적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공기역학적 설계에 타협이 발생하여 최고 속도 및 기동성 면에서 4.5세대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 속도는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시험 단계에서 이미 마하 1.8을 돌파하여 우수한 추력대 중량비와 기동성을 입증했습니다. 고성능 엔진 탑재로 확보된 이러한 우월한 비행 성능은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치명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KF-21과 같은 4.5세대기가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탐지 범위를 줄이는 수단일 뿐 절대적인 투명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나 지상 기반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 4.5세대 전투기가 적절한 거리까지 접근한다면 5세대기를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특히 KF-21에 통합된 IRST는 레이더 전파 방출 없이 적의 열 신호만을 감지하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저피탐 특성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IRST는 역추적당할 위험 없이 수동적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일단 일정 범위 이내에 포착되면 5세대기의 스텔스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KF-21은 로우 레이더 가시성을 위한 구조적 설계를 채택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IRST와 같은 최첨단 수동 센서를 결합함으로써 5세대 스텔스기가 제공하는 선제 탐지 및 공격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술적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4.5세대의 전술적 반격 능력은 현존하는 첨단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무장 호환성의 극대화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16V와 같은 주요 4.5세대 기체들은 자국 또는 동맹국의 독자적인 무장체계만을 주력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 등 유럽산 무장 시스템에 중점을 두는 반면 F-16V는 에임 계열의 사이드와인더 및 AGM-65 매버릭 미사일 등 미국산 무장을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장 종속성은 구매국이 운용 중인 기존 재고 무장과의 호환성 문제 또는 향후 무기 수급의 지정학적 제약으로 이어져 수출 시장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 KF-21은 개발 기획 초기 단계부터 규모의 경제 달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결정에 따라 이례적으로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통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듀얼 무장 호환성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특징이며 KF-21의 수출 잠재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장점은 특히 서방 무기 체계를 혼용하거나 구형 기종에서 전환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기존의 F-16을 운용하던 국가든 프랑스나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사용하던 국가든 KF-21을 도입할 경우 복잡한 군수지원 체계의 변경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 재고와 호환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용국가 입장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 외에 추가적인 무장 및 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가 아닌 이상 미사일 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KF-21 개발진은 이러한 시장의 수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KF-21은 5세대 기체와 달리 내부 무장창을 통한 무장 탑재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도 운용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며 탑재 중량이 2.000 파운드 내외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KF-21은 비록 외부에 무장을 장착할 경우 RCS가 증가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대량의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무장을 외부의 파일런 형태로 탑재하여 전술 임무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장 호환성의 폭과 깊이, 그리고 탑재 유연성 측면에서 KF-21이 제시하는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4.5세대 범주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는 국내적으로 겪었던 심각한 난관과 회의론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전략 무기 도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국방연구원과의 갈등은 KF-21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KIDA는 당초 1차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전투기의 생산 단가 폭등시키고
해외 시장에서 KF-21의 성능과 경제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KIDA의 이러한 입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기술적 불신에서 출발했습니다. 4대 핵심 장비에 대한 미국의 기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체가 과연 선진국 수준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약 8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개발 지연이나 사업비 폭증을 겪을 경우 대안으로 미국산 F-35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는 견제 논리가 KIDA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과거 밀리터리 레이더조차 FA-50 경전투기에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연어 생산 방식으로 장착하던 한국의 기술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 개발팀은 이러한 내부적 반대와 외부적 위혹을 불식시키며 놀라운 성과를 연이어 달성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완성, 공대공 무장 시험, 초음속 비행 성능 확인, 그리고 공중급유 시험까지 핵심 개발 목표들이 빠르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KIDA는 결국 불과 1년여 만에 입장을 180도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KIDA의 재평가 조사 결과는 KF-21 사업의 개발 무결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명확히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카이의 40대 연속 양산을 지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KIDA의 입장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기술 자립의 상징입니다. 유럽의 그리펜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선진국 개발 사업에서도 대규모 설계 변경, 사업비 추가 또는 심각한 개발 지연 및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에 비해 KF-21은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개발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력의 실체를 국내외에 과시하며 KF-21의 수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의 외교 및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중대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미래와 수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요소입니다. 당초 KF-X 사업의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그 공백을 채울 강력한 대안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초기부터 일정 지분을 투자하며 참여했으나 지속적인 분담금 납부 지연과 더불어 과도한 기술 이전 범위 및 시제기 제공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등을 추진하며 KF-21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양국 간의 협력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공동 개발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독자 전투기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공백은 UAE라는 보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의 등장으로 인해 KF-21 사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이며 이미 한국에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특히 UAE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KF-21 시제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UAE가 단순히 잠재적 구매자를 넘어 개발 참여 또는 대규모 초기 구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UAE와 같은 강력한 신규 파트너의 등장은 KF-21의 수출 가격 안정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위사업청이 KIDA의 재평가를 요구한 배경 중 하나는 해외의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산 물량이 적어 전투기 가격이 폭등할 경우 수출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16 등 경쟁 기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KF-21 초기 양산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당 가격을 확보하는 것은 수출 시장 안착의 필수 조건입니다. UAE의 적극적인 관심은 초기 대규모 생산을 뒷받침할 재정적, 전략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KF-21 2세계 4.5세대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